지난번에 시험 범위는 공지되어 있는 것처럼 1과 에너지까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1과 에너지에 해당되는 문제는 다 풀어드렸어요? 네. 네. 그거. 혹시 1과 에너지가 이게 꼭. 등가속도 운동 여기까지 있는 거죠? 네? 아닌가? 아 충격 역학적 에너지요. 아 고정까지?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98페이지 문제까지는 조금 복습을 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요. 100페이지. 여러분들 100페이지 피시면 열과 에너지. 그래서 열과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생님이랑 같이 나가죠. 여기는 시험범위 아닌 거죠? 네, 여기부터는 시험 범위가. 오늘은 여기. 자, 열과 에너지에서요. 우리요. 중학교 때 배웠던 열이라는 개념을 고등학교에 있는 내용으로 끌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열과 에너지야. 그냥 열이 아니고 열과 에너지야. 이것도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되겠어? 자, 우리가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에서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지 제대로 봐. 우리가 그동안 중학교 때 배웠던 열이라고 하는 거, 일상생활에서 쓰는 열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원래 이름은 열이 아니고 열 에너지를 줄여서 열이라고 하고, 이걸 중학교 때 우리는 열량이라고 불렀다. 다 같은 말이다. 하지만 열량으로 부를 때는 단위를 주로 킬로칼로리로 쓰고 에너지로 부를 때는 단위를 줄로 쓰지만 1kcal가 1줄은 아니다. 됐어? 그래서 줄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1kcal가 4200줄이라는 열의 일당량을 알아냈다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고, 이러한 열과 비교해서 구분해야 되는 단어가 온도다. 자, 온도와 열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다른 말. 온도는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표현하는 걸로 이 온도책에 우리 3개 쓴다? 여기까지 했죠. 네. 자, 첫 번째 섭씨 온도라는 게 있었고 하씨 온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중에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만든 기준은 물. 그렇죠. 네, 상태 변화.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든 거고요. 절대 온도는 그 안에 있는 분자의 뭡니까? 운동 속도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야 라고 얘기해서, 앞으로는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온도 체계를 절대 온도로 표현해서 나타낼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섭씨 온도를 어떻게 하면 절대 온도로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면 절대 온도는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를 어떻게 하면 절대 온도가 되니? 섭씨 온도에다가 뭐 하면 돼? 270. 네,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 돼요. 되겠어? 그러면 물에 어느 점을 우리는 몇 도라고 했었니? 0도라고 했었는데 이걸 절대 온도로 표현하면 0에다가 273을 더하면 되니까 얼마? 273켈빈의 크기. 자, 물에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 100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절대 온도로 표현하면 373켈빈의 크기. 그럼 봐봐.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요. 이 온도 차이가 몇 등분? 100등분. 100등분. 그러면 절대 온도도 몇 등분? 100등분이요. 그래서 섭씨 온도에서 10도 올라갔어? 절대 온도도 얼마 올라가? 10켈빈 올라가. 그래서 섭씨 온도의 1도의 온도 차이와 절대 온도에서의 1켈빈의 온도 차이는 어떻다? 같다. 되겠어?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요 0보다 낮은 온도가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은 영하 11도예요 이렇게 표현하잖아. 자, 근데 절대 온도는 0켈빈보다 낮은 온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절대 온도는 영하 온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도를 표현했다면 이러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요. 이렇게 물에 그래서 반쪽은 엄청 뜨거운 물. 자, 온도재 보니까 80도의 뜨거운 물이 200g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옆에는 B라고 하는 20도의 엄청나게 차가운 물이 100g
같다고 치자. 이렇게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하면 그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 알고 계세요? 열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하면 그 안에서 열의 이동이 발생한다. 그 이동하는 방향은 무조건 고온의 물체에서 어느 쪽으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그리고 고온의 물체 쪽으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열이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 당연히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습니다.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게 돼서 시간이 지나면 고온의 물체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고요. 저온의 물체의 온도는 뭐해지게 되니? 높아지게 되다가 둘의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 열평형에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열평형에 도달했다 그래서 그럼 열평형이 되고 나면 열은 어떻게 움직여? 안 움직여요. 열은 온도차에 의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온도차가 없을 때는 열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평형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열의 이동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죠. 그럼 도대체 열평형이 몇 도에서 됐어? 그리고 그 온도가 될 때까지 열을 얼마 이동했어?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열평형이 되는 온도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물리는 다 방정식으로 풀어요. 그래서 좌항과 우항이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방정식은 A처럼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 예를 들어 선생님이 100원을 됐어. 기범이한테 줬어. 선생님이 잃은 거 얼마? 100원. 기범이가 얻은 거 얼마? 100원이죠. 그러니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 중 누가 많습니까? 이거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주고 받은 거니까. 되겠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온도는 물체에 차고 뜨거운 정도를 표현한 거라면 열은 뭘 얘기해요?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한 뭘 얘기한다?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열의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동한 열 에너지, 열량 어떻게 구하라고 중학교 때 배웠지? 열량 구하는 식. Q는 C암타. 그래서 Q는 C암타. C가 뭐야? BR 곱하기 M은 질량 곱하기 델타 T는 온도 변화량이죠. 자, 그래서 이동한 열 에너지 Q는 C암탁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뜨거운 물의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차가운 물질의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와 같다. 이거죠. 자, 근데 물의 비열은 외우자. 물의 비열 얼마? 1입니다. 그러니 찬물도 뜨거운 물도 비열은 1이고요. 뜨거운 물의 질량 200이고요. 온도 변화요. 온도 변화는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를 뺍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의 온도는 80에서 T만큼 변했고요. 찬물은요 라고 하면 똑같이 물이니까 비열 1 그리고 질량은 100 곱하기 온도 변화는 무조건 높은 데서 낮은 데를 뺀다 그랬어요. 그래서 T 빼기 2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쓸데없는 숫자 날리시고 계산하시면 되니까 160-2t가 t-20이다. 그래서 3t는 180이니까 t는 60이구나. 그래서 열평형이 되는 온도가 60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열평형 된 온도가 60이니까 여기다가 6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얘를 계산하던 여기다 60을 집어넣어서 얘를 계산하던 이동한 열의 양을 계산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얘 얼마 나옵니까? 4000 나옵니다. 그러면 이 4000이라고 하는 열량의 단위가 킬로칼로리가 칼로리일까? 뭐가 결정해요?
질량 단위가 결정합니다. 질량을 여러분들이 g으로 놨기 때문에 열량 단위가 뭡니까? 칼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두셨으면 단위는 킬로칼로리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4000칼로리 또는 4kcal의 열량이 이동했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알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동한 열의 양, 그걸 열에너지라고 하고 열에너지인 열량 구하는 식이 Q는 C암택이다. 됐어? 자, 그래서 이만큼의 열이 이동하는 거 우리 알았는데요. 자, 이때 열량 구할 때 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비열이 뭡니까? 어떤 물체 1kg를 네, 어떤 물체 1kg을 1도 높이는데 네,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해줘.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비열이라고 하더라. 자, 근데 2년 전에 세종과고에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비열의 단위가 뭐니?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씨.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죠. 단위는 외울 필요 없이요. 여기 있는 비열로 정리해 보시면 비열은 m 델타 t분의 q잖아요. 그래서 킬로그램 도시가 밑에 있는 거고 얘는 킬로칼로리.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또는 칼로리 퍼 그램 도시.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단위 조합 그때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어떤 물체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 그러니? 이걸 연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k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비열, 안 들어가면 연용량.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수조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물도 1kg, 모래도 1kg이 있다고 치자. 자, 얘네들이 모두 다 10도인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각각 온도계를 꼽고요. 자, 태양 대신에 백열 전구를 이렇게 틀어놔서 열을 받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온도가 1도 상승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려고요. 그래서 동시에 에너지를 줬더니 모래는 온도가 금방 1도 올라가 11도가 됐어요. 이때 모래가 온도 1도 상승하기 위해서 흡수한 에너지가 얼마인지 봤더니 20칼로리다. 그렇다면 모래의 비열은 얼마니? 20칼로리 퍼 그램 도시죠. 됐어?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얘가 20의 칼로리를 흡수해서 온도가 1도 올라갈 동안 물은 온도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도 정확하게 1도 상승해서 11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봤더니 얘는 100이라는 열을 흡수해야만 1도 올라가더라. 그러면 자, 물의 비열은 얼마니? 물의 비열은 얼마입니까? 100입니다. 됐어? 네. 자, 그러면 내가 얘네들한테 동시에 100이라는 열을 주면 모래는 몇 도 올라갈까요? 5도 올라갑니다. 됐어? 물은 몇 도 올라갑니까? 1도 올라가죠. 민지야 이해해? 20의 열을 받으면 1도 올라가니까 100의 열을 받으면 5도 올라간다. 이해돼요?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비열이 큰 물질이 온도 변화는 뭐하다? 작다. 됐어? 비열이 클수록 온도는 잘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 우리요 해안가에 가보자. 해안가에 가보시면 이렇게 해안가가 있어서 한낮에 햇빛이 쨍쨍 내려집니다. 그러면 자, 육지인 모래 쪽이와 물이 있는 바다 쪽에 똑같은 양의 열이 가해지죠. 그랬을 때 온도가 누가 빨리 올라가니? 육지, 모래 쪽입니다. 그래서 얘는 고온이 되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저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얘네들은 모두 다 온도가 10도였는데 한낮에 열을 받아서 얘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간다고 치자. 근데 얘는 온도가 20도까지밖에 안
왜? 물은 비열이 크니까. 되겠어? 자, 근데 얘가 50도까지 올라가면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모래와 접촉되어 있는 공기와 열평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있는 공기의 온도도 50도의 뜨거운 공기가 되고요. 바다 위에 있는 공기는 바다와 열평형이 되니까 20도의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뜨겁다와 차다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냐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결정되고요. 그러니까 뜨거울수록 운동 속도가 빠르다는 건 뜨거울수록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맨 처음에 공기가 100개 있었고 100개 있었는데 여기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 꼬매가 생각해봐. 밀도는 물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요. 공기의 입자 수는 똑같은데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뭐가 커지는 겁니까? 부피가 커져요. 얘는 일정한데. 그럼 밀도는 뭐해질까요? 작아집니다.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됐어. 가라앉는다는 얘기일까? 뜬다는 얘기일까? 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뜨거워진 공기들이 자꾸 위로 올라가서 아래에 공기가 100개 있다가 공기가 20개만 남았어. 이런 느낌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얘는 차가워지니까요.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어서 밀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찬 공기는 밀도가 큰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공기들이 자꾸 밑으로 내려오니까 100개 있었던 공기가 그래서 얘는 180개 돼.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근에 있는 공기의 양이 달라져요. 여긴 공기가 많아지고 여긴 공기가 적으니까 공기가 많은 쪽은 공기들이 세게 눌러. 멋진 말. 키라쌤이 맨날 얘기하죠. 고기압. 그래서 어느 쪽이 고기압? 찬 쪽이 고기압이야. 그래서 저온이 고기압이야. 온도와 기압은 반대야. 그래서 여기는 고온인 쪽이 공기 양이 적으니까 누르는 힘이 약해. 그래서 무슨 기압? 저기압이 됩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주는 만물이 다 똑같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을 칠판에 대는 순간 내 체온이 칠판 쪽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자, 공기 양이 이렇게 불균등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공기들이 수평으로 이동합니다. 이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바람. 이걸 바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람은 무조건 공기가 많은 무슨 기압에서? 고기압에서. 공기 양이 적은 무슨 기압으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을 바람이라고 한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낮에 바람이 붑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해풍. 그쵸. 바람은 시작된 쪽을 풍향으로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선풍기 바람은 선풍기에서 시작된 바람이죠. 되겠어? 이게 풍향입니다. 그래서 낮에 부는 바람을 우리는 해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밤이 되면 온도가 빨리 올라간 애가 빨리 떨어지죠. 그래서 밤이 되면은 바닷가의 온도는 15도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모래의 온도는 빨리 떨어져 10도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요번에는 차요. 온도가 낮으니까 무슨 기압? 고기압. 자, 바다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요. 그럼 무슨 기압? 저기압. 그러니까 밤이 되면 거꾸로 바람이 이렇게 불겠죠. 네. 이게 무슨 풍? 육풍. 그쵸. 그래서 밤에 부는 바람을 육풍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안가는 하루 동안 해풍과 육풍이 돼서 반복되며 불기 때문에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해륙풍이라고 한다. 이 해륙풍이 부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비열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바람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중학교 3학년 2단원 지구과학 시험범위죠.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풍과 육풍이라고 하는 게 비열차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몸에 물이 몇 %니? 70%. 왜 이렇게 돼서 물이 많이 들어있을까? 체온 조절. 그렇죠. 우리 몸은 비열이 큰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유리하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직은 106페이지 풀 수는 없고요. 107페이지에 6번부터 해서 10번까지
맞아야지. 아, 그 다른 명곡 하나. 그냥 가요. 아, 그거는 봐요. 가요가? 오늘은 아니야. 아 기분 좋다. 네, 패시, 아, 은지 씨 패시예요. 난 몰라요. 은지. 여기 은지. 다 했어? 이게. 지금 뭘 하는 거야? 알아. 뭐? 병원에? 그거 멀티 게임인가? 나 손을 봐. 아니 그냥 봐. 그냥 주먹은 가만히 이렇게 쿵쿵 때리고 얘는 앞뒤로 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걸 딱 반대 손을 바꿔서 하는 거야. 성공. 됐어요? 입 다물어. 네. 산만하게 하지 말고. 이게 한다고. 네, 7번. 10원이고. 자, 9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이따가 디귿 내용을 알고 계셔야 고를 수 있으니까 6, 7, 8, 10. 했어요. 자, 6번에 온도와 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온도가 낮을수록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아니죠. 온도 높을수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온도계를 꽂고 여러 번 흔든다는 건 흔들 때 마찰에 의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열이 발생하는데 꼬맹아,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무슨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얘기야? 열 에너지. 근데 우리 알아?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잖아. 네. 어차피 총량은 똑같은데 열 에너지의 크기가 점점 커졌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상대적으로 무슨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는 거지? 다른 에너지. 됐어. 그래서 무슨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거야. 그쵸? 흔들었을 때 생기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온도계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사람이 한 일, 됐어? 그 일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고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사람이 한 일의 총량은 통해서 발생한 열 에너지 양보다 작다. 사람이 한 일의 양과 열 에너지의 양이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죠. 됐죠? 자, 그림은 주전자에 담긴 물을 가열할 때 물이 순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자, 꼬맹아, 뜨거운 애는 올라가죠. 네. 왜요? 밀도가 작아서. 작으니까. 차가운 애는 내려오죠. 왜? 밀도가 커서. 이걸 무슨 현상? 대류, 열대류. 되겠어? 자, 근데 무거운 애가 가라앉고 가벼운 애가 떠요.
뜬다는 얘기는요 조건이 있어요. 얘들아 위를 봐. 거기가 왜 위야? 제 기준에 중력이 아니고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 때문에 위 아래가 있어서 가벼운 애는 위로 올라가. 됐어? 무거운 애는 아래로 내려가. 이거 다 누가 만드는 건 줄 아세요? 이거 중력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물의 대류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절대 안 일어납니다. 우주. 됐어? 그래서 대류에 의한 열 전도가 우주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력에 길들여져 있어서 여기가 하늘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다 중력이 시킨 허상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은 이거 하고 가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꼬맹아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하면 열이 이동하는 거고요. 그 열이 이동에 의해서 열 평형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가 열량 또는 열에너지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온도가 다른 물질 사이에서 열이 이동한다 그랬는데 열 이동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니? 세 가지가 있죠. 뭐 있습니까? 전도, 대류. 그렇죠. 전도, 대류, 복사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전도는 어떤 물질에서? 고체. 고체 물질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반드시 고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류는요.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질에서 열이 이동하는 거고요. 복사는요.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질도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열이 어떻게 직접 이동하는 형태를 복사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알콜 램프가 있어서요. 여기에 기다란 철사를 요 앞에다가 놓고 가열을 합니다. 근데 철사는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입자가 알콜 램프로부터 열을 받습니다. 자, 얘가 열을 받는 순간 뭐가 바뀔까요? 운동 발발. 근데 고치니까 옆으로 갈 수는 있니 없니? 없어요.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진동만 합니다. 근데 열을 받으면 진동하는 속도가 뭐해지니? 빨라져.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입자랑 더 많이 세게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때 얘가 받은 열이 그 충돌에 의해서 옆에 있는 물체로 열이 뭐하게 되니? 이동.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똑같이 열을 받더라도 열을 옆으로 전달하는 속도가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열을 옆으로 전달하는 속도가 물질마다 똑같을까 다를까? 이거 다릅니다. 열을 빨리 옆으로 전달해요. 열을 전달하는 걸 열 전도율이라고 하고요. 열 전도율이 큰 애들이 누구다? 이게 금속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을 전달하는 속도가 바로 물질의 특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물질의 특성 뭐 알아요? 불러. 비열, 밀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용해도. 용해도, 꿰는 점. 끓는 점, 녹는 점. 녹는 점, 겉보기 성질. 됐어. 네. 이거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열 전도율. 됐어. 이 열 전도율이 물질마다 다 다르다. 열 전도율이 크다는 얘기는 열이 빨리빨리 전달된다라는 뜻이고 열 전도율이 큰 애들이 누구라고요? 금속이라고. 됐어. 윤지야. 허리 아프면 일어서서 해.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이게 철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잡고 있었는데 열이 빨리 전달돼서 내 손이 뜨거워졌구나. 그러면 철 말고 여기 유리를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내가 손을 잡고 있을게요. 열이 전달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되죠. 돼요. 대신에 속도가 뭐 할까요? 느려요. 느리죠. 왜? 유리는 비금속이니까. 그러면 열 전도율의 차이가 있다는 걸 눈으로 보고 싶어. 어떻게 할까? 실험 방법을 설계해봐. 시간을 재요. 내 손이 뜨거워질 때까지 시간을 재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주관적입니다. 사람마다 너무.
어떤 애는요 뜨거워지지도 않았는데 뜨거워진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는 뜨거워졌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실험이 주관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온도계를 올려놓고 시간을 재도 되는데요. 이걸 가시적으로 보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철사와 유리가 있을 때요. 같은 간격으로 촌농을 떨어뜨립니다. 촌농을 떨어뜨려 거기에다가 이쑤시개를 세웁니다. 그랬을 때 열을 받으면 촌농이 녹으면서 이쑤시개가 뭐하니? 떨어지죠. 그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철은 열 전도율이 높아? 왜 비금속은 달라? 그러면 금속 중에서도 열 전도율이 더 높은 아이들은 누구야? 이거 실험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자소서 주제입니다. 그러면 열 전도율과 관련이 있는 건 물질의 특성 중에 뭡니까? 되겠어?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소서로 써보는 거예요. 알루미늄, 구리, 철, 유리 얘네들 중에 열 전도율이 누가 더 클까? 그거는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어떤 특징이 규칙성이 있을까? 아니면 다른 거랑 그런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는 거예요. 되겠어?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자소서입니다. 자, 그래서 재작년에 어떤 문화는요. 걔는 나중에 선생님이 광전 효과 해드릴 건데 광전 효과는 빛 받으면 전자가 탈출하는 거거든요. 이거랑 전기 전도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걸 자소서로 쓰는 애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전도라고 하는 건 고체에서 충돌에 의해서 열을 전달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자, 대류는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냄비의 한쪽을 가열을 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를 가열하면 사실은 열을 받은 여기 있는 입자들이 운동이 뭐해진다고? 활발해지면 부피가 뭐해진다고? 팽창. 커진다고. 그럼 밀도가 뭐해진다고? 낮아지니까 얘는 열을 옆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열 받은 애들이 직접 열을 가지고 뭐하니?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그 빈자리에 새롭게 차가운 애들이 와서 다시 열받고 또 올라가고 이걸 반복하는 게 대류입니다. 알겠어? 이 대류를 이용해서 에어컨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위에 설치해야 차가워진 공기가 빨리 밑으로 내려오면서 교실 전체를 차갑게 하죠.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복사는 태양에 있는 열이 지구까지 어떻게 오니?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어떤 물질도 없잖아. 이럴 때는 햇빛이 어떻게 옵니까? 직접 옵니다.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됐어? 이렇게 열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복사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또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겠군요. 이렇게 난로가 있어요. 난로에다가 주전자를 이렇게 올려놓고요. 물을 끓여요. 요즘처럼 추운 날은 선생님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난로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앞에 애들이 도시락 맞아요. 자, 이렇게 서 있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가서 추우니까 앞에 서 있는데 앞은 열나 뜨거워졌는데 똥꼬라지 차고 그러면 스스로 고등어처럼 뒤집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하면서 막 쑥 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긴 뜨거운데 여긴 아직 안 차갑죠? 아니, 아직 안 뜨겁죠? 그럼 여기까지 열은 어떻게 왔을까요? 여기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은 복사입니다. 직접 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따뜻한 물 마시려고요. 그래서 주전자 손잡이를 만졌더니 아 뜨거! 이건 뭘까요? 전도입니다. 손잡이를 고치니까. 그 안에서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대류죠. 물은 액체니까. 되겠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교실 전체가 훈훈해졌어요? 대류. 알겠어? 이런 식으로 열 전달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이 전달되는데 꼬맹아, 열은 남자애들하고 똑같아. 남자애들처럼요. 단순해서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 그래서 여자애들은 밥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핸드폰 보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지만 남자애들은 밥을 먹을 때 핸드폰만 보죠. 먹기만 하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자애들은 성향적으로 단순합니다. 자, 이렇게 남자애들처럼요 열도 단순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비커에다가요 엄청 커다란 얼음을 집어넣고 가열할 겁니다. 온도계 꽂고. 그래서 내가 열을 가하죠. 그러면 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해 갈 건데, 그래서 이동해 가면서 이 열이 뭐 하는지를 내가 시간에 따라서 측정해 봤더니 맨 처음에 얼음의 온도가 영하 20도였는데 가열할수록 온도가 뭐해지니? 올라가죠. 그래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다 뭐하니? 멈추죠. 그랬다 다시 올라가고 다시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열을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서 그래요. 상태 변화. 그렇죠. 열은 온도를 올리거나 상태 변화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꺼번에 상태 변화시키면서 온도를 같이 올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그 특징을 이용해서요 온도가 변하는 구간과 변하지 않는 구간을 나눴더라. 그 중에서 온도가 변하는 구간은 온도만 올라가고 있지 상태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무슨 상태? 고체. 고체. 그다음 이거 플러스 X. 고액. 이거 액. 이거 액기. 액기. 그다음에 이거 기. 오랜만에 해보자.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는 이걸 멋진 말로 융해. 융해. 오케이. 융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녹는 점. 네, 녹는 점이라고 하고요. 녹고 있는 동안 이 시간 동안에 흡수한 열이 다 융해시키는 데 사용된 열이야. 이걸 무슨 열? 융해열. 이렇게 하죠. 자,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하는 거. 기화. 기화. 그 기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뭐라 그러니? 네, 끓는 점이라고 하고요. 기화가 완벽하게 다 일어날 때까지 흡수한 열을 기화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온도를 낮추면서 온도 변화를 보면 수평한 위치에서 다시 수평한 부분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랬을 때 여기가 기체니까 여기가 기액, 여기가 액, 에코. 고. 기체가 액체됐다 얘들아. 액화. 액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끓는. 이 또한 끓는 점. 그래서 액체가 기체되는 온도와 기체가 액체되는 온도가 똑같고요. 같은 물질이면 이때 그 두 온도를 우린 동시에 끓는 점이라고 부른다. 맞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되는 거. 응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걸 어는 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래 고체가 액체되는 온도나 액체가 고체되는 온도는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름만 다르게 녹는 점과 어는 점으로 구분해서 부를 뿐 녹는 점과 어는 점의 위치는 같은 물질이면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자, 근데 꼬맹아, 우리요 물은 100도에서 끓어. 송원쌤이 맨날 하겠지. 에탄올 몇 도에서 끓어? 78도. 78. 그래서 이건 먹을 수 있는 알코올이죠. 여기다 물 탄 게 소주죠. 네. 그래서 먹으면 뒤지는 알코올도 있어요. 공업용 알코올, 메탄올. 손 소독제는 에탄올로 만들어야 된다. 메탄올로 만들면 뒤진다. 여기서 발암물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코로나 때 알코올이 품절돼가지고요. 어떤 아줌마가 메탄올로 집에 손 소독제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이 다 응급실 실려갔었습니다. 안 죽었어요? 거의 응급실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죽었는지는 그 다음 뉴스는 몰라요. 응급실 갔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64도에서 끓어요. 자, 근데 똑같은 액체인데 왜 끓는 점이 다 달라? 그러니까 왜 물질의 특성이 됐냐고. 그거 분자 사이의 인력 차이. 맞아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서로를 당기는 인력의 세기 차이죠. 네. 그럼 이 중에서 인력이 제일 센 게 누굽니까? 물. 그렇죠. 인력이 셀수록 끊기
끓기 어려우니까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끓는 점을 보면 입자 사이의 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소서 쓰셔야죠. 물은 왜 다른 액체에 비해서 인력이 높을까? 됐어. 이런 것들이 자소서 주제입니다. 알겠냐? 그걸 여러분들이 탐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거 봤어? 자, 근데 여기에서요. 오늘 첫 번째요. 그러면 물의 상태 변화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서 이 그래프의 이기울기와 이기울기와 이기울기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이거 다르죠. 이게 바로 뭘 얘기합니까? 인력. 이 그래프의 기울기 다릅니다. 저 화학 시간에 했잖아. 화학 시간에 했는데 왜 고민들이야? 화학분의 시간분의 온도 변화량이니까. 아, 시간분의 온도 변화라니까 뭐야?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요. 그래서 바로 열을 공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곧 열입니다. 얘는요. 2분 동안 가열한 열로 온도가 영하 20도였다가 0도까지 올라갔어. 아, 얼음은 2분 동안 가열한 열로 20도 올라가는 거구나. 근데 물은요. 그래서 0도에서 100도까지 올라가는데 얼마 걸렸냐면 3분 걸렸어요. 이렇게 가자. 그럼 얘는 3분 동안 가열한 열로 온도가 무려 얼마? 100도 올라갔어요. 라고 한다면 누가 더 온도가 쉽게 변하는 거니? 얘는 1분 동안 가열한 열이 몇 도 올리는 거야? 10도. 얘는 1분 동안 가열한 열이 몇 도 올리는 거야? 33도. 그러니까 누가 온도가 더 쉽게 바뀌는 거야? 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되겠어? 그러니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그래서 뭘 얘기한다? 비열분의 1을 얘기한다. 그래프가 급할수록 기울기가 급할수록 온도가 빨리 변한다는 얘기야. 온도가 빨리 변한다는 얘기는 비열이 작다는 얘기죠. 되겠어? 그래서 이 상태 변화하기 전 온도가 올라갈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는 물질의 비열을 비교할 수 있는데 이때 같은 물질이라도 고체일 때, 액체일 때, 기체일 때 비열 다 같니? 다 다르니? 이거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울기 다 다르다. 이 중에 기울기가 가장 완만한 애들이 비열이 가장 크다. 큰 거다. 알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온도가 잘 안 바뀌어야 되니까 온도가 빠르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온도가 천천히 변하는 아이가 비열이 더 크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이 기울기가 비열의 역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수평한 구간. 이 구간에도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을 흡수 또는 방출했겠죠. 자,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흡수하는 열은 사실은 온도 변화가 없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열입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하는 동안 흡수한 열을 숨어 있는 열. 그래서 숨은 열 또는 다른 말로 잠자는 열. 그래서 잠열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융해열, 기화열. 융해열과 같은 말. 응고열. 기화열과 같은 말. 액화열.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동안 흡수 또는 방출해야 되는 열은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은 열 또는 잠자는 열. 그래서 잠열이라고 한다. 걔네들이 얘네들이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얼음이 있는데 얼음을 1g을 녹일 때 필요한 열, 100g을 녹일 때 필요한 열 같겠니 다르겠니?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융해열, 응고열, 기화열, 액화열을 다 1g당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로 표현한다. 알겠어? 실제로 얼음의 융해열은요. 그래서 80칼로리/g입니다. 얼음의 융해열은 80칼로리/g입니다. 무슨 말이야? 1g 녹이려면 80칼로리의 열량 필요해. 그럼 100g 녹이려면 얼마? 8000칼로리의 열량 필요해.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기울기의 의미 그리고 상태 변화할 때 요 됐어? 시간 어떤 애는 상태 변화하는데 2분 걸렸어 근데 그 아이가 녹아서 물이 끓는데 걸린 시간은 4분이야 그럼 꼬맹아 융이열이 크다는 얘기니 기화열이 크다는 얘기니? 기화열 몇 배 크다는 얘기니? 2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열의 상태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보시는 거라서 아까 10번 문제예요. 이거 설명하고 해드리려고 10번 문제예요. 그림은 고체 물질 1kg을 가열하는 동안 물체의 온도를 됐어? 시간에 따라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고 했었는데 자기 답이 맞는지 확인. 맞을 것 같습니까? 됐어? 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되겠어? 기억 보시면 T1에서 T2 동안 물체는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맞는 거고요. T1에서 T2 동안 물체가 흡수한 열량은 입자 사이의 결합을 끊는 데 사용되죠. 그래야 고체가 액체되는 거니까. T3에서 T4로 가는 동안 사용된 열량을 우리는 기화열이라고 한다? 맞는 얘기라고요. 됐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중학교 내용. 되겠냐? 네, 5분만 끊어줄 테니까 가서 물 마시고 와. 이제부터 고등학교 내용을 해야 되니까 5분만 끊을게요.